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쨌든 제가 항상 교육 자료를 가지고 나올 때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제가 교육 자료를 가지고 나오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상당히 좀 중요한 이 수급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가 장을 보면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1월 달 이후에 이 박스권 장세입니다. 박스권 장세. 어떻게 보면 이 하단에 한 2,800포인트 정도 잡아놓고요. 상단에 3,300포인트 잡아놓고 그 안에서 그냥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박스권인데 이런 박스권 상황 속에서 요즘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내 종목 매일 이렇게 파란불이다. 왜 이렇게 내 종목 이렇게 안 올라가냐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략이 잘못됐기 때문에 전략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국내 이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무너뜨리고 아래로 내려올 때 매수 타이밍을 좀 잡으셔야 되고 네. 그리고 이 상단으로 3,200포인트를 돌파하기 시작하면은 좀 일부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그런 전략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런 개념 없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통 언제 들어오시냐? 지수가 3,000포인트를 무너지고 아래로 내려올 시기에는 무섭기 때문에 매수를 하라 그래도 안 하셔. 네. 그런데 지수가 조금 올라와.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3,100포인트, 3,200포인트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 시점에 개별 종목들을 매수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매수하고 나면은 종목들이 좀 빠지는 거죠. 네. 빠지는 건데 우리가 좀 이 개별 종목 장세 속에서 그럼 우리가 매수한 시점을 대비해서 갈 수 있는 종목을 어떤 식으로 발굴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하는 이 20분, 30분의 교육을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은 아차, 저렇게 매매를 하면은 되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일단 보시면은 국내 증시 박스권 장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박스권 장세 속에서도 뭐라고 써왔죠? 수급 내비게이션. 요즘에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다들 이용하시잖아요. 그렇죠? 대략적으로 2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전국지도 펴놓고 우리 다녔어요. 내비게이션 같은 거 없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을 다들 활용하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증시, 주식시장에도 수급이라는 내비게이션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수급이라는 내비게이션이 분명하게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이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항상 조금 손실이 많은 거죠. 수급 내비게이션만 이용했더니 이 더존비주원이라는 종목 지금 바닥에서 봤을 때 52% 상승이 나왔어요. 52% 상승이 나왔는데 이 오른쪽에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외인과 기관이 폭발적으로 매집을 했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폭발적으로 매집을 한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은 국내 증시가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그리더라도 50% 정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이거죠.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걸 보신 분들 우리가 조금 수급에 집중해서 개별 종목들을 보면 20%, 30%, 40%, 50% 수익이 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한 종목 더 볼게요. 최근에 좀 뜨거웠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인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단기적으로 120% 상승이 나왔죠. 120% 상승이면 이건 뭐 꿈의 수치네요. 그렇죠? 120% 상승이 나왔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를 이슈를 보고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 뉴스 기사를 보고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많이 수익이 나봤자 10%에서 20% 정도 수익이 났을 거예요. 10%에서 20% 정도 수익이 났을 건데 이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종목도 뉴스가 아닌 이슈가 아닌 수급을 조금 먼저 파악을 하셨다면은 보십시오. 외국인이 8월 말부터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이 8월 말부터 사 모으기 시작했는데 이 시점, 이 내비게이션을 활용했다면 솔직히 120% 수익은 안 났어도 50% 수익은 났습니다. 50% 수익이 났어요. 어딘가요? 네, 50%가 어딥니까? 네. 5%도 아니고 대부분의 와. 우리가 지금 노란톡방이나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면은
5% 수익 나면 좋다고 맞아요. 제가 환희를 그래요. 합니다. 예. 네. 5%만 수익 나도 좋다고. 막 예. 깨춤을 춰요. 제가. 그러니까요. 5% 수익만 나도. 예, 네. 5% 수익 나면 얼마나 한우고기 먹어야 되나 소중한데요. 이러고 네. 있단 말이에요. 5% 가지고. 예. 근데 50% 정도는 수익이 나야지 우리가 한우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예. 5% 가지고 너무 방방 뛸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5% 먹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50% 먹을 수 있는 내비게이션 길이 있는데도 활용을 하지 않더라 이거죠. 이런 부분들 정말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조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수급. 수급이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대표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는 거래 주체가 총 3가지의 거래 주체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죠. 네. 첫 번째는 개인, 그리고 외국인, 자, 그리고 기관. 네. 이 대표적인 거래 주체죠. 대표적인 거래 주체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아주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A라는 종목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A라는 종목에 최근 5거래일 동안 개인이 매집을 하고 있다. 네. 또는 외국인이 매집을 하고 있다. 기관이 매집을 하고 있다.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어떤 게? 예. 제가 봤을 때는 쉽게 생각해서 개인이 많이 사주는 게 좋은 거예요. 외국인이 많이 사주는 게 좋은 거예요. 기관이 많이 사주는 게 좋은 거예요. 외국인이 아닐까요? 그렇죠. 외국인이죠. 외국인 또는 기관이 네. 많이 사주는 종목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느리더라도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인 거죠. 예. 우보 10만리라고 하죠. 느리더라도 10만리를 갈 수 있는 종목이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사주는 종목이죠. 개인들이 잔뜩 달라붙어 있는 종목들은 크게 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볍게 급등이 나오고 나서 훅 꽂아버리죠.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은 물려있는 종목들이 개인들이 바글바글한 종목에 들어가시는 거야. 개인들이 맞아요. 바글바글한 종목에 들어가서 내가 사면 쭉 빠져. 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이제 흔히 말하는 개미들의 공동 묘지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외국인과 기관이 관심을 갖는 종목들을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공동묘지에 안장될 이유는 없다. 공동묘지 행은 아니다. 네. 결국에는 기다리면은 이 종목은 크게 가더라. 내 경험상. 예.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특히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업종별 종목별로 이 수급 분석을 통해서 유망주를 좀 포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목을 관심을 가지고 있다 했을 때 차트를 먼저 보시는 게 아니에요. 수급을 먼저 그렇죠. 봐야겠다. 예. 돈이 쏠리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A라는 종목을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할 때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N사의 뭐 검색기에 뭐 A 종목 칠 게 아니고 아니면은 뭐 차트 볼 게 아니고 차트 보면서 5분봉, 1분봉, 일봉, 주봉, 월봉 이거 볼 게 아니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A라는 종목에 현재 어떤 수급 주체들이 네. 매수를 해주고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예요. 수급이 특히. 중요하다. 예, 우리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 포함 우리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유수의 기관 투자자나 해외 유수의 그 메이저 기관 투자들보다 정보가 빠를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예, 우리는 정보가 빠를 수가 없어요. 정보가 더 느려요. 느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슈를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 이슈를 절대 따라가시면 안 돼요. 이슈를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되고 숫자를 따라가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카더라를 따라가시면 안 돼요. 카더라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되고 오히려 명백하게 속일 수 없는 허수라는 게 존재할 수 없는 흔적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수급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내가 A라는 종목 관심 가지고 있다 했을 때 어떤 걸 보셔야 된다? 수급, 현재 이 종목에 어떤 거래 주체가 순매수세로 많이 지금 이 종목을 사주고 있느냐. 네. 그렇다면은 이 수급이라는 건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쓰시는 모든 HTS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HTS 사용할지 모르는 하시는 분들 뭐 흔히들 검색하시는 N사 검색기나 아니면 뭐 D사 검색기 이런 우리 인터넷 아무 데서나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갖는 종목명 치시고 증권 쪽으로 들어가시면 수급 다 나옵니다. 나오죠. 현재 수급 다 맞아요. 나와요. 예. 어떤 뭐 개인이 사고 있냐, 기관이 사고 있냐, 외국인이 사고 있냐 다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는 검색을 해보고 네. 해당 종목의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노력도 이건 노력도 아니거든요, 솔직히. 이건 노력도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건데
최소한 이 정도 확인도 안 하시고 매일 그냥 급등주만 따라다니시기 때문에 네. 계좌가 파란불인 겁니다. 아.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은 단기적으로 오늘은 크게 또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내일은 또 크게 손실이 날 수 있지만 오래 투자를 하지 못해요. 투자가 아니고 투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투자를 하는 거 투기. 제가 밑에 써왔죠. 네. 많은 기술적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 나와서도 많은 기술적 분석 방법을 교육을 또 해드렸어요. 하지만 기술적 분석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수급 분석이 가장 정확해요. 예, 맞아요. 가장 정확한 내비게이션입니다. 네. 내비게이션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수급이라는 거, 이 해당 종목 A라는 종목을 개인이 샀네, 그리고 기관이 샀네, 외국인이 샀네 이 부분은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이면 큰일 납니다. 맞아요. 기술적 분석 중에 수급 분석이 가장 정확한 내비게이션이다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공감되시는 분들은 오늘 입장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발굴법 동영상을 줄 때까지 가만히 계시고 아직 입장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입장을 하셔야 됩니다. 공감이 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청개구리처럼 매수해가지고 손실 보는 게 취미더라. 우리 시청자분들이 청개구리처럼 매수해서 손실 보는 게 취미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시청자분들 일단 뭐 제가 노란톡방에 지금 더존비전 같은 종목도 이래요. 이런 지점에서 제가 수급을 확인하고 이 종목 매수하면 상당히 좋습니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네. 종목들.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럴 때 매수 안 합니다. 매수 안 해요. 예, 매수를 안 하셔요. 왜 안 하시냐? 예, 개구리 중에 청색 개구리니까, 청개구리니까. 예. 그러면 딱 저를 얘기하네요. 네, 우리 맞아요. 시청자분들은 어디에서 매수를 하시느냐? 이럴 때 안 하시고 꼭 이럴 때 하시거든요. 맞아요. 이럴 때. 예. 꼭 고점에서 예, 꼭 고점에서. 고가에서 예. 제일 높을 때 사요. 예. 이럴 때 매수를 하시는데 그러면은 이게 왜 매수를 못 했느냐? 매수를 못 하셨으면 앞으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자책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제가 진단을 내려드릴게요. 왜 나는 청개구리일 수밖에 없느냐? 빨간 개구리가 아니고 청색 개구리일 수밖에 없느냐? 매수를 하라고 했는데 매수 근거가 부족했거든, 본인한테. 하지만 이 매수를 못하는 매수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인데 이 수급이라는 거, 수급을 확인할 줄만 알았더라면, 수급의 중요성만 알았더라면 제가 이런 자리에서 자, 이런 종목 상당히 좋습니다. 수급 네. 상당히 좋습니다 했을 때 본인이 직접 이 사람이 수급이 좋다고 하네. 어디 수급을 한번 확인해 볼까? 수급을 봤더니 외국인과 기관이 막 사들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삽니다. 예. 청개구리가 안 돼요, 절대. 빨간 개구리가 됩니다. 청개구리가 안 돼요. 하지만 이 수급 내비게이션을 여태까지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아무리 매수를 하라고 해도 매수를 안 하고 꼭 저 뒤에서 매수해서 끝 공동 매주로 가신다 이거죠. 맞아요. 예. 그만큼 수급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말했던 이 청개구리의 매수 타점에 공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란 톡박 들어오시고 지금 입장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시면 제가 이번 주 내로 해서 갈 수 있는 종목도 챙겨드리고 교육 자료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맞아요. 하지만 네. 마음이 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빨리 퇴장하십시오. 다른 분들 들어오시게 차라리. 예, 어차피 제한적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뒤에 보시면은 시세가 나오기 전 매수를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일맥상통한 말이에요. 방금 전처럼 시세가 나오기 전에 매수를 못하는 이유는 대략적으로 우리 이제 그 내공이 깊지 않은 그 주린이 분들, 우리 개미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횡보 중일 때는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가가 횡보 중일 때 사야 되는 게 주식이에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 주가가 횡보한다. 횡보할 때 횡보라는 게 결국에는 눌림목이거든요. 그렇죠? 눌림목. 이 눌림목 타점을 공략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보시면은 우리가 시세가 나오기 전에 매수를 왜 못 하시냐 보면은 장대 양봉이 안 떴기 때문에 매수를 못 한다 하시는데 이 부분도 이 눌림목 매수 타점의 중요성을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 번 더 수급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볼게요. 넥스트 사이언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넥스트 사이언스라는 종목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폭풍 매집을 했죠. 외국인들이 폭풍 매집을 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79%도 아니고 179% 상승이 나온 종목이에요. 이렇게 수급이 중요해요. 하지만 수급만 가지고 매수를 할 수 없죠. 중요한 부분은 바로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가 아닌 눌림목을 공략해야 된다.